우리는 지금 공자를 망설임 없이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공자가 돌아가시기 직전과 직후에는 천하에 공자의 명성이 점점 높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공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공자 제자인 자공이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 장에 나오는 자금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기편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금 문어 자공왈. 자금이 자공에게 물어 말하였다. 부자지어 시방냐 필문기정. 부자께서는 한 나라에 이르시면 반드시 그 나라의 정사를 들으셨습니다. 굳이여 어겨지여. 그것은 부자께서 스스로 구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기회가 상대방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자공왈. 부자 온량 공검 양이 득지. 부자께서는 따뜻하고 솔직하고 위엄있고 검소하고 사양하심으로써 그런 것을 얻으셨다. 부자지구지야. 기저이호 인지구지여. 부자께서 구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자금과 자공 두 인물이 유랑시기에 공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자를 공자님이라고 부르지만 학단 안에서는 그냥 선생님, 부자라고 불렀습니다. 질문하는 자금은 이름이 진항이고 공자보다 40세 연하인 제자인데요. 공자 제자가 아니라 자공의 제자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자금이 공자의 유랑 시절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자공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논어의 후반부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공자는 14년의 유랑을 마치고도 대부가 되지 못한 반면에 자공을 비롯한 공자 제자들은 노나라와 위나라에서 높은 벼슬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세속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공은 성이 단목 그리고 이름이 사인데요. 위나라 조정에 물자를 납품하던 집안이 아닌가 설이 있습니다. 공자보다 31세 연하였고요. 안회 자로와 함께 공자의 주요 초기 제자 중 한 사람인데요. 사과십철에 자공은 언어에 뛰어난 제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외교적 수완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사기 중리 제자 열전에 자공의 놀라운 활약이 나옵니다. 오나라와 월나라는 춘추시대 대표적인 라이벌이죠. 먼저 오나라의 왕 함녀가 월나라 왕 구천의 화살에 맞은 게 덧나서 죽음을 당하는데 아들 부차에게 너는 구천이 아비 죽인 일을 잊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고 부차가 거친 뗄나무 위에서 잠을 자면서 복수를 다짐한 일화를 와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월나라 구천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고 오나라로 끌고 갔는데 10년 만에 겨우 월나라로 돌아온 구천이 식사 때마다 쓸개즙을 맛보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다는 일화를 상담이라고 하죠. 자공이 이때 활약한 일화가 사기에 실려 있는 것인데요. 180페이지를 보시면 제나라가 노나라를 공격한다는 제보를 듣고 자공이 제나라로 출동합니다. 그래서 자공이 임금 자리를 노리는 제나라의 대부인 전상을 찾아가서는 힘없는 우리 노나라를 공격해봐야 제나라 임금 인기만 올라갈 테니 차라리 강한 오나라와 싸워서 임금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게 당신에게 낫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군사가 출발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잠시만 군대를 붙들어주면 내가 오나라에 가서 먼저 제나라를 공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공이 오나라 부차에게 가서는 부차는 이미 월나라에 크게 이겼기 때문에 패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요. 노나라 구원을 명분으로 제나라를 치고 내친 김에 진나라까지 치면 당신은 패자가 될 수 있다. 월나라도 군대를 보내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월나라 구천에게 가서는 오나라가 제나라와 싸워 이기면 진나라로 쳐들어갈 텐데 오나라 군사들이 지쳤을 때 오나라를 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진나라에 가서는 오나라가 제나라에 이기면 반드시 진나라로 쳐들어올 것이니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오나라는 제나라에 이긴 뒤에 기세를 몰아서 진나라로 쳐들어갔다가 진나라에 크게 패했고 그 틈을 타서 구천이 오나라 수도를 점령해버리는 바람에 부차는 오나라에 돌아오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때 오나라는 멸망을 했습니다. 자공이 한 번 나서서 내 나라를 돌면서 언어로서 노나라를 지켜냈다는 이야기인데요.
다른 곳에는 자료가 없고 사기 중리 제자열전에만 실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자공은 공자가 유랑하고 있던 시기에 노나라를 위해서 막중한 활약을 했던 셈이죠. 그런데 사실 자공은 뛰어난 외교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상인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공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재화를 늘리는 데 있어서 자공은 천운조차도 개의치 않는다. 억측을 해도 번번이 들어맞는다. 억측까지 맞았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자공은 공자가 유랑 생활을 할 때 자금을 댔을 것입니다. 공자가 유랑 생활을 위나라를 거점을 두고 여기서 다른 나라로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오고는 했는데 이 위나라가 노나라랑 가깝기도 했지만 자로와 자공이 위나라 출신이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공자의 수제자 자로와 아내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공자가 죽을 때 유랑 시기를 함께한 초기 제자는 자공밖에 없었습니다. 자공이 공자의 죽음에 입회를 했고 모든 제자들이 공자의 3년상을 치른 뒤에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도 자공은 홀로 3년을 더해서 6년상을 치렀는데요. 아무리 옛날이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6년이라는 시간을 수묘하는 데 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공자가 죽었을 때 주변에 남아있던 제자들 대부분이 유랑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자 학단이 흩어지지 않게끔 하는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자공은 6년 수묘를 마친 이후에는 마차에 돈과 선물을 싣고 각 나라 제후와 대부들을 찾아다니면서 공자의 위대함을 알렸습니다. 사기의 화식열전이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춘추 전국시대에 비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들을 소개한 장인데 여기에 자공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자공이 사두마차에 비단뭉치에 선물을 싣고 제후를 방문하면 제후들이 마당에 나와 자공을 맞이했고 공자의 이름이 천하에 두루 알려지게 된 것도 자공이 공자 사후에도 공자의 뜻을 알렸기 때문이다. 힘 있는 제자들이 뜻을 보존하면 선생의 명성이 세상에 더욱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로가 공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고 아내가 공자의 학문을 이어받았다면 자공은 공자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더욱더 천하의 명성을 떨치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공이 공자를 묘사한 말이 바로 온양, 공검, 양인데요. 논어를 읽어나가면서 따뜻하고 솔직하고 위엄있고 검소하고 사양하는 공자의 거대한 인격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